자기도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숙이 함부로 덤비는 성격은 아닙니다. 상철의 고민을 읽었고 애초에 돈가스 메뉴 시키는 것도 계산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여자다. 맞장구를 치면서 정숙을 담궈버리는 게 최소. 회사 생활하면서 뒷담 좀 해봤다는 건데, 근데 이거를 비판할 게 아니라 결과가 좋으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겁니다.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고 현명하게 잘 파고들었다. 그러니까 정숙이 굉장히 치명타를 입은 거죠. 영숙이 지금 사실은 이 애매모호한 분위기를 잘 읽었어요. 잘 읽었기 때문에 이제 정숙이 굉장히 영숙에게 부담감을 느끼는데, 일단 영숙도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영숙이 지금 어쨌든 이길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여태까지 거의 영식 빼고는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숙 입장은 절박한 겁니다. 정숙은 이미 세 표의 첫인상으로 굉장히 좋게 시작한 여자였고, 영숙은 다른 남자들로부터 선택을 거의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숙은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치명타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날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배워야 될 그런 여자인 거죠.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을 하면서 영식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많이 접은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영식은 제가 보기에는 영숙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안 맞는 남자라고 생각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식이 영숙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영숙도 약간 상철에게 끌려하는 것은, 상철이 어쨌든 가장 인기의 남자이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남자를 자기가 공략하겠다. 어차피 지금 자기가 완전히 뺀찌를 먹더라도, 자기가 입구 컷을 당하더라도 덜 민망한 상처를 노리겠다라는 건데, 생각보다 잘 이게 먹혀 들어갔어요. 어쨌든 정숙, 가장 인기녀인 정숙을 스크래치 내는 데는 성공했는데, 일단은 영숙도 가장 큰 단점은 아직도 자기 내면에 도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상철로부터 자신의 호감을 일으키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영숙이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데는 실패했어요. 어쨌든 정숙과의 말싸움에는, 기싸움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지금 상철은 사실 영숙에게서 얻고 싶어하는 것은 정숙에게 했던 자신의 모진 말. 그러니까 애초에 상철이 다대일 데이트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정숙에게 사과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 막상 데이트 장소에서 매겨버리는데, 그러니까 상철은 사실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숙도 조금 안 된 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영숙도 상철에게 이용당한 것이다. 상철은 여기서 자기가 혼자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 당연히 회사들에서 떠도는 뒷담이 다 그런 거듯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호감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하고 그냥 단순히 상철의 말동무. 근데 이런 말이 있죠. 회사 생활 격언. 근데 이게 되게 지키기 어렵습니다. 남 뒷말하는 데에는 같이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지키기 힘든 게, 막상 자기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면은 상철과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영숙이 뒷담을 해버리는 바람에 사실 영숙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했던 상철이 자신에 대한 호감을 가질 거라는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겁니다. 상철이 그냥 인터뷰 끝나고 나서 영숙 고맙다, 손 안 떼고 나 코 풀었어, 너가 정숙 뒷담 까줘서 앞담 뒷담 시원하게 닦아주더라, 나 너무 편했어 상철. 하지만 상철 입장에서는 어떻게 상철 말했죠? 하지만 이성적인 끌림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도망쳐버린 겁니다. 상철도 어마무시한 회피형이에요. 그러니까 상철은 이제 절대로 손해 안 보려는 남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철이 또 이상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요즘에 다 현대의 남자들, 평범한 직장인들은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실제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거나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히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조선시대 말도 있었듯이, 이게 뭐 현대에서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상철이 생각보다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 인터뷰 때 상철의 한 말, 수십억이 있어도 나는 그런 여자에게 끌려하지 않는다. 그런 여자에게 끌린다는 겁니다. 그걸 뭐 우리가 상철을 비난할 건 아니고, 근데 영숙은 어떻게 보면 상철의 사전 인터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철이 보기에는 영숙이 수십억의 돈을 가진 여자도 아니고 화려한 여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철이
사전 인터뷰 때 자기가 싫어하는 여자 두 가지 타입을 말했는데, 하나가 스튜어디스 같은 화려한 여자, 그리고 다른 하나가 수십억을 가진 여자, 그 두 개를 좋아하는 거라고 자기의 내면의 깊숙한 속마음을 말한 겁니다. 상철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상철이 계속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영숙은 일단은 상철과의 유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앞담에 동참해 준 거다. 근데 믿는 구석이 결국에는 무너져 내린 거죠. 이렇게 믿는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 일단은 상철은 영숙을 당연히 선택하지 않을 것을 영숙도 잘 알고 있고, 왜냐면 영숙이 상철을 선택한 이유도 다시 말하지만 애초에 여기서 벤치 먹더라도 나는 최고의 인기 남자에게 들이댔다가 까이니까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최종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뒤풀이 라이브 방송 때 인스타그램 팔로워나 알뜰 살뜰 챙겨야겠다. 역시나 계산이 뛰어난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담보 하나 물건까지도 압류 딱지 시원하게 붙여버리는 그러한 실력이 잘 보였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들 배워야겠네요. 그런데 영숙은 어쨌든 자신의 이미지는 굉장히 많이 리스크를 짊어졌는데, 결국에는 영숙은 정숙과 괜히 싸우지 않았어도 됐었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사실은 이 다대일 데이트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MC들이랑 편집자, 제작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정돈해 준 게 이 정도고, 실제의 데이트 상황은 더 심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숙이 이거 인터뷰 때 자세히 살펴보면은 정숙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합니다. 이 데이트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영숙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정숙과 대립을 했느냐. 정숙이 영숙의 또 다른 모습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영숙이나 정숙이나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나는 다른 여자와 달라. 근데 정숙은 그게 러시아 모스크바라는 잠재 의식에서 나온 거고, 영숙은 제주도 출신의 서울 상경 여자.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비슷한 성격끼리 맞붙었으니까 절대 양보가 없었고, 심지어 상철도 약간 비슷한 성격이에요. 상철은 어쨌든간 나는 다른 남자와는 달라. 나는 수십억의 여자 혹은 스튜어디스 안 좋아해. 그러면 그러는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스튜어디스 전문가 로쇼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수십억의 여자 전문가 로쇼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제 주변에 와가지고 저를 욕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냐? 로쇼, 너는 맨날 스튜어디스만 만나니? 로쇼, 너는 수십억의 여자, 너 정말 그런 여자들이랑 어울리면 너가 잘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솔직히 상철 같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맨날 자기 자신은 도덕적 우월감을 챙기려고 하는데, 어쨌든 하이 클래스, 하이 소사이어티는 저는 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파악당해버렸다. 영숙도 똑같은 의미에서 자기는 털털함을 굉장히 무기로 가지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정숙도 굉장히 털털하죠. 보면은. 왜냐하면 러시아 보드카의 나라 러시아에서 굉장히 털털한 정숙이 자신의 해외의 자유분방함을 내세우니까, 사실 영숙도 굉장히 자유분방한 여자예요. 맨 처음에 자기가 뭐라고 했죠? 치마 입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도 털털하다는 겁니다. 정숙도 약간 비슷한 성격이에요. 단지 정숙은 전 러시아식 털털함이에요. 이러니까 여기서 그냥 기싸움 시원하게 붙어버린 것이다. 조금 안 됐긴 했지만 영숙이 그래도 그렇게 순식간에 파고들어서 상대방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고 자신의 존재감을 올리는 데는 성공했다. 어쨌든 간 이런 말이 있죠.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이 좋다. 노이즈 마케팅 성공한 건 팩트입니다. 그거는 인정해 줄 수밖에 없겠다.